아버지랑 친했던 경찰청장이 누굴 말하는 겁니까? 우리 엄마랑 아빠가 만약에 소식 못 내주면 내가 싸워 소맥일 것 같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 씨가 어제 경찰에 긴급 체포됐죠. 황하나 씨는 경찰 조사 전에도 후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아버지랑 친했던 경찰청장이 누굴 말하는 겁니까? 뒤 봐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왜 지금까지 안 오셨어요? 경찰 통보 후에, 소환 통보 후에 입원하신 거 인정하십니까? 마약 유통이나 투약하신 적 없으세요, 오늘? 자, 앞서 경찰에서 2차례나 소환 통보가 있었는데 불응했던 황하나 씨. 근데 의외였어요.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라는 게 금세 지금 보도로 나왔거든요. 글쎄요, 끝까지 부인할 줄 알았는데 인정을 했다는 게 참 의외입니다. 근데 이제 8시간 정도 조사 끝에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는 식으로만 보도가 나오고 네. 그래서 뭐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네. 저는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네. 지금 황하나 씨 같은 경우에 이미 2015년 사건에서 이게 사건에 발단했던 판결문에 공범과 같이 있었다. 사실상 투약했다는 정도로까지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럼 그때 그 과거의 거를 얘기를 했다는 건 인정을 했다는 건지 아. 그 이후에 새로운 의혹, 그러니까 최근에도 또 마약을 했다라는 게 제보자의 진술이었었고 최근에도 경찰이 수사를 한 바가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인정을 했다는 것이 지금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간이마약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 받았습니다. 소변 검사에서 안 나왔어요. 네. 물론 이거 간이마약 검사라는 거 결국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하. 이게 얼마만큼이나 결정적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게 만약에 과거의 것만 인정한 것이라면 경찰로서는 또 새로운 어떤 걸 수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아하, 그렇군요. 구장처장, 그런데 황하나 씨가 어제 긴급 체포될 때의 장소가 굉장히 특이한 곳이었다고요? 네, 한 그 종합병원의 폐쇄병동에서 체포가 됐는데요. 정신과에 있다가 그렇습니다. 입원해 있다가 체포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어허. 일주일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 그러니까- 경찰이 체포하러 갔을 때 네. 정신병동에 입원을 한 상태로 있다가 체포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주일 정도 그 전에 입원을 했다고 하니까요. 네. 이 경찰의 수사망이 이제 좁혀 오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인지 네. 또 한 가지는 이 취재진을 피하기 가장 좋은 장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죠? 그러니까 폐쇄병동은 기자들의 접근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용의선상에 올라 있다는 것은 알려져 있는데 네. 이제 많은 언론들에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니까 네. 뭐 이제 피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폐쇄병동에서 이제 치료 목적으로 만약에 입원을 했다라고 하면 네. 앞으로 이제 그 마약과 관련된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고 그거에 대한 처벌이 있을 텐데 네. 내가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 네. 이런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폐쇄병동에 입원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추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뭐 여러 가지 추측입니다. 본인이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는 겁니다. 워낙 긴급 체포 당시에 장소가 특이해서 정신병원의 폐쇄병동에 있다가 긴급 체포됐다. 그러니까 이거 수사 피하려는 의도 아니었냐? 취재진을 피해 도망간 게 아니냐? 또는 방금 얘기하신 부분이 이 부분인데 저는 이게 조금 솔깃하거든요. 치료나 정상 참작일 염두도 이거 법적으로 일리가 있는 거예요, 양재열 변호사님? 왜냐하면 예. 폐쇄병동은요. 네.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죠. 저건 사실상 감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감금하는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마 경찰에서 저 폐쇄병동에 입원할 수 있었던 이유도 아마 수사를 할 겁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저기 아주 중증 우울증이나 중증 정신질환자만이 네. 들어가는, 그러니까 스스로를 구속시킨 거랑 마찬가지인데 네. 경찰도 영장 발부 없이는 저게 불가능해요. 폐쇄병동에 있다라고 하면 내주질 않습니다. 경찰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영장 어찌 보면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리라는 기대감도 있었을 것도 같고요. 네. 두 번째는 폐쇄병동에 있었다는 게 만약에 기록상으로도 확실하다면 네. 나 이만큼 아픈 사람이야라는 얘기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 폐쇄병동 입원 부분은 아마 경찰이 확인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증상이 없는데도 저기에 입원을 했다 그러면 그것도 특혜 의혹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특혜 의혹을 넘어서서 이제 그거는 이제 도주라든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게 또 그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근데 저는 이 병원에 입원한 시기를 한번 보면 네. 저 폐쇄병동 입원의 진정성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 네. 진짜 은신이나 아니면 정상 참작을 염두에 둔 고도의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게 아닌가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1일에 이 황하나 씨, 황 씨의 이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근데 불거지자마자 본인의 SNS에 마약 김치 홍보하는 그런 글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마약이 든 김치가 아니고 맛있어서 파는 마약 김치. 그렇죠. 그런데 이런- 대단히 부적절한 아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마약김치 게시물을 올리고 나서 생각보다 문제가 더 심각해지자 부랴부랴 그 이후에 입원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예, 진짜 아픈 사람이었다면 그 이전부터 입원했었어야 되지 않은가. 논란이 다 불거지고 난 다음에 입원한 시기를 보게 된다면 그렇군요. 의심을 할 정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황하나 씨는 과거에 2차례 마약 사건에 연루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경찰서에서 제일 높은 사람까지 만나고 오는 길이거든. 내가 사진도 올렸지만 그냥 민원실도 아니야. 그냥 경제팀도 아니고 사이버쇼팀도 아니야 나는. 야, 우리 삼촌이랑 내 아빠는 경찰청장이랑 나 장난하냐? 그랬어요. 우리 엄마랑 아빠가 만약에 휴식 문제에 있어. 그냥 싸워. 참아일 것 같아. 양지열 변호사님. 자, 이 녹취를 다시 들려드린 이유가 그러니까 두 번의 마약 혐의를 모두 조사 없이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 뭐 경찰 언급되고 있고요. 경찰청장이 아버지와 베프다. 베스트 프렌드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이 정신병동 특히 폐쇄병동에 입원했던 부분도 누군가가 이런 조언을 해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아까 이제 추측하면서 네. 이게 이제 경찰의 수사를 피할 수도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어떤 뭐 참작을 받을 법정에서. 수 있는 사유가 될 네.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얘기는 그래도 저처럼 어떻게 마약 변호사 같은 걸 좀 해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얘기 아닐까요? 그냥 부모님이 내지는 본인이 그걸 다 그렇죠. 알아보기 힘들었고 또 판단해서 실행에 옮긴 시간도 굉장히 짧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번 주 당일날 보도됐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블로그 SNS 올리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저렇게 들어간 걸 보면 분명히 누군가의 확실한 조언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마 이번에도 혹시 누군가가 비호를 해주고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 같은데요. 온 국민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옛날하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